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는 상황들을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옷가게 갈 때 이거 입어봐도 되나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3초 안에 나오면 네 문장, 아니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이게 자신감 있게 I love you, thank you 이런 것처럼 바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실전에서도 그대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can I 패턴을 한번 사용해 보겠는데요. 내가 이거 먹어도 될까? 이거 좀 가져가도 될까? 이거 좀 써도 될까? 이렇게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할 때 can I를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시면 돼요. 특히 여행 갔을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는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면 되는데요. Try this on. 우리 try on을 사용해서 한번 시도해보다 라는 의미를 줄 수 있는데요. 옷가게에서는 한번 입어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 중간에 어떤 옷을 입는지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이것이라고 해서 this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try this on. 이걸 한번 입어보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되죠? Can I try this on? 이거 입어봐도 되나요? 한 번 더요. Can I try this on? 나중에 여행 가셔서 어떻게 말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옷을 딱 들고 점원한테 가서 Can I try this on? 바로 꺼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10문장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한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요. 오해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했던 행동이나 말 같은 것들을 상대방이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하면 되죠?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이 표현을 외워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나온 동사 get. 저거는 뭔가를 얻거나 받다, 사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사, 특히 자주 사용하는 기본 동사들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3가지에서 5가지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get 동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이해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get me wrong, 나를 잘못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걸 하지 마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뭐 하지 마라고 할 때 항상 사용하는 패턴인 don't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don't get me wrong. 나를 잘못 이해하고 알지 마,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 이 상황에서는 이 문장 그대로 한 호흡에 쭉 가주시면 됩니다. 문장 얘기하실 때 don't, 뭐뭐 하지 마라고 할 때 쓰는 이 패턴의 강세가 보통 주어지거든요. 강세 주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Don't get me wrong.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요? 강세에 들어가는 부분만 확실하게 줘도 훨씬 더 부드러운 멜로디를 꺼낼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Don't get me wrong. 한 번 더요. Don't get me wrong.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없을 때 아이고 걱정하고 막 어떻게 살고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잘 살고 있겠지, 괜히 연락 와서 부탁하는 것보다 이게 나아,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No news is good new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No news, 소식이 없는 거, is 뭐뭐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희소식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No news is good news. 한 번 더 해볼까요? No news is good news. 한 번 더요. No news is good new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약간 속담 같은 거니까 외웠다가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것도 속담 같은 건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저도 이 벌레 같은 것들, 좀 큰 것들은 좀 깜짝 놀라고 약간 무서워하는 쪽에 가깝거든요. 진짜 뭐 조그만한 거야 뭐 제가 처리할 수 있지만 막 바퀴벌레인데 막 손바닥만한 거 나온다, 그러면 뭐 건드리기 좀 무섭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진짜 비슷하게 생긴 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once bitten, twice shy.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속담 같은 것들은 사실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보다 그대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Last Christmas라고 유명한 팝송 있죠? 이제 지금 10월이니까 한 2개월만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에 아마 이 노래 계속 들으실 거예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이렇게 흘러가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잘 들어보시면 이 대사 나옵니다. Once bitten and twice shy 이러면서 쭉 가는데 제가 노래는 못 부르기 때문에 음정 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Last Christmas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강의 끝나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Once bitten, twice shy. 짧으니까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밖에 비 오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후두구둑 뭔가 비 오는 소리가 들릴 때 창문 앞에 있는 내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Is it raining outside? rain 하면 비가 오다인데요. 보통 주어는 it을 사용해서 많이 표현해요. It is Monday. It is sunny. 이렇게 날씨나 요일 같은 거 얘기할 때 사람 주어 쓰기 내가 월요일이야 좀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는 큰 의미는 없지만 it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선 진행형으로 It is raining. 지금 비가 오고 있다. 질문은 바꾸면 주어 동사 바꿔주시면 되죠. It is가 아니라 Is it raining? 비가 오고 있나요? 비 오나요? 라고 하는 거고요. 밖에 비 오나요? 라고 하면 Is it raining outside? Is it raining outside?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밖에 비 오나요? Is it raining outside? 한 번 더요. Is it raining outside? 소리내서 계속 따라해 주시면 훨씬 더 문장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 좀 내버려둬. 막 너무 귀찮게 하거나 나 너무 막 의지하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하면 나도 혼자 있고 싶다.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약간 좀 소리를 외치는 끝에 느낌표도 제가 하나 붙여놨죠. 제 친구 중에 이제 아이가 한 2살, 3살 이제 말을 하기가 조금씩 시작했다는데 나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아이가 말 시키고 회사 가면 막 이것저것 원하는 거 많고 막 이러니까 정말 이 표현이 절실하게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Leave, 내버려두다. Me, 나를 alone, 홀로. 나 좀 혼자 내버려둬.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네, 사람과의 관계 너무 피곤하다면 이 표현 한번 크게 외쳐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봄이 왔어요 라고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겨울이 왔어요 정도로 바꿔주셔도 괜찮은데요. 영어로 Spring has come. 왜 has come이라고 했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have, has 플러스 p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동사 come, 오다는요. 과거, 왔다는 came, 그리고 pp 형태는 다시 come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조금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나오는 것마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 얘기해 보시고 또 나중에 come이 또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더 해주시고 이렇게 내가 만나보는 걸 계속 연습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Spring has come. 현재 완료를 사용했죠.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봄이 와서 지금 또 온 상태인 겁니다. 와서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도 봄이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지금 가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쌀쌀해진 것 같으니까 autumn 혹은 fall has come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마 조금만 지나면 바로 겨울 올 거거든요. 이제 겨울이 왔을 때 winter has come. 네, 딱 왔을 때 지금 겨울이 아니고 지나가거나 아직 오기 전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현재 완료는 지금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autumn has com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겨울 오면 또 바꿔주시면 되고요. 7번째 문장은 마침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어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마침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영어 문장
I happen to be free this afternoon. I happen to. 요거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I am free 하면 저 시간 있어요. free예요 라는 의미지만 happen to를 붙여서 I happen to be free 하면 마침 시간 있네. 이런 식으로 느낌을 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갑자기 바쁜 사람인데 막 시간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요? I happen to be free. 한 번 더요. 그 느낌을 살려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I happen to be free.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은 뒤로 빼주셔서 끝에 하나씩 더해주시면 됩니다. This afternoon. 오늘 오후가 되는 거죠. 어우, 마침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네. I happen to be free this afternoon. 한 번 더요. I happen to be free this afternoon. 좋습니다. 8번째는요. 샤워를 하려던 참이었어. 안 그래도 나 지금 샤워를 막 하려던 참이었는데. 네, 그냥 샤워할 거야. 샤워는 중요하가 아니라 막 뭐뭐 하려던 참이었다. 이 느낌은 또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원어민들은 was about to 요거 패턴 사용해서 I was about to take a show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be about를 사용해서 가까운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현재형으로 I'm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는 중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약간 시점을 과거로 돌려서 뭐 5분 전, 10분 전이라도 좋으니까 그때 뭐뭐 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런 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 안 씻냐 이러면 I was about to take a shower. 안 그래도 내가 좀 전에 씻으려던 참이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느낌을 한번 살려서 어색하게도 괜찮아요. 이 느낌이 한 번에 확 와닿기보다는 이런 느낌이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느낌. I was about to have dinner.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뭐 이렇게 다양한 문장을 접하다 보면 이 패턴의 느낌이 아주 깊게 다가오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인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인가? 이런 느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샤워를 하려던 참이었어. 다 같이 해볼게요. I was about to take a shower. 한 번 더요. I was about to take a shower. 9번째입니다. 매일 단 것을 먹지 않을 수가 없어. 네, 정말 그럴 수가 없을 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can't help eating sweets every d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매일 달콤한 음식들, 과자 같은 거나 초콜릿 같은 거를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멈추니까 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can't help 플러스 ing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참을 수 없다거나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죠. I can't help. 나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걸 참지 않을 수가 없어. Eating sweet. 단 것들을 먹는 거죠. Every day.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 나눠도 괜찮아요. 뭐뭐를 멈출 수 없다. I can't help. 정말 좋아하거나 매일같이 해서 이걸 진짜 지금 당장 멈추기에 무리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다 다를 거잖아요. 누구 같은 경우는 헬스 중독이라서 헬스장에 가는 게 될 수가 있겠고요. 혹은 내가 즐겨하는 운동이 있을 수 있겠고 맛있는 걸 먹는 게 될 수 있겠고요. 혹은 나는 깨끗한 걸 너무 좋아해서 청소하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I can't help. I can't help.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골프라면 playing golf. 집을 청소하는 거. cleaning the house. 단 것을 먹는 거. eating sweets. 이렇게 상황에 따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I can't help eating sweets every day. 매일같이 단 것을 먹는 걸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can't help. 요 패턴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이거 마지막이다 라고 하고 있죠. 혹시나 해서 내가 말하는데 이 정보를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어민들은 Just so you know, this is the last one. Just so you know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 때 네, 이것이 마지막이란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뭐 참고로 말해두는데 just so you know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just so you know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말해주는데 just so you know 제가 한국어는 조금씩 다르게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느낌 네, 이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딱 왔다. just so you know 이게 마지막이야. this is the last one 이것은 뭐뭐입니다는 this is 마지막 거 하나 the last one this is the last one 내가 이거 참고로 말해두는데 이게 마지막이야. just so you know this is the last one 이렇게 발연기도 한번 넣어서 해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just so you know this is the last one just so you know this is the last one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암기했었는데요. 감정이입을 살짝만 넣으니까 나중에 실전에서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살짝 해보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Just so you know, this is the last one. 그렇죠? 해보셨죠? 네, 이렇게 어색하게나마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일상 속에서 많이 만나는 원어민 영어 표현들 3초 안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어제 공원에 갔어요. 엄청 어려운 문장 구조는 아닌데요. 이런 문장들을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요. 영어로 We went to the park yesterday. 조금 길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주어 동사 우리는 we 공원에 갔습니다. 가다 go 이거의 과거 형태가 went 인데요. 그냥 went라고 하는 것보다 went to the park 공원에 가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꺼내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뭐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빨래를 하다 do the laundry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take a shower, go to the park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We went to the park 우리는 공원에 갔습니다. 주어 동사 완성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더해 가시면 되는데요. 언제 갔냐면 그래 어제야 yesterday 문장 끝났습니다. We went to the park yesterday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이제 이렇게 완성된 문장을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 입에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너네도 어제 뭐 했어? 우리 어제 공원에 갔지. We went to the park yesterday. 바로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간단한 것부터 조금 긴 문장까지 10문장 준비했거든요. 지금과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집에 갈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지금쯤 집에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It's almost time to go home. It's almost time to go home. 이렇게 됩니다. 거의 됐다. 이런 말 넣을 때 almost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냥 시간이야 라고 하면 It is time. 축약형은 It's time.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거의 그럴 시간이 됐다라고 하면 It's almost time. 한 번 더요. It's almost time. 이렇게 첫 번째가 완성되죠. 자, 두 번째 의미를 좀 더 길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시간이 다 된 게 아니라 집에 갈 시간이 거의 다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집에 가다의 덩어리 표현은 go home. go home. 그런데 앞에 to를 붙여볼게요.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문장을 좀 더 길게 만들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미래 느낌이 됩니다. 집에 가다가 아니라 집에 갈 이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It's almost time to go home. 시간은 시간인데 집에 갈 시간이 거의 다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의미 단위 나눠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It's almost time to go home. It's almost time to go hom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I need to change clothes. I need to change clothes.
이렇게 하고 있죠. 가장 먼저 나는 갈아입는다. 네, 근데 그냥 갈아입다가 아니라 갈아입어야 합니다 라는 느낌이 더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can, should, have to, need to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얘기하면 가장 정답에 가까운데 여기서는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있어. 이런 느낌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필요가 있어서 해야 한다. need to. 나는 뭐뭐 해야 돼? I need to. 그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얘기하면 끝납니다. 옷을 갈아입다라고 하면 change clothes. change clothes. 나 옷 갈아입어야 돼. I need to change clothes. 한 번 더 해볼게요. I need to change clothes.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는 거죠. I need to 하나, change clothes 하나.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제임스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핸드폰으로 다 전화하지만 회사 전화로 전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 뭐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로 I'd like to speak to James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원하다라고 할 때 I want to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이것도 정답입니다. 하지만 좀 더 공손하고 격식 있게 쓰기 위해서는 I'd like to가 더 잘 어울립니다. I'd like to, 뭐뭐 하기를 원해요,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고요. speak을 사용해서 말하다, 보통 통화하고 전화하다라고 할 때는 다른 말하다 표현보다 speak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임스와 통화하다, speak to James, speak to James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임스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I'd like to speak to James. I'd like to speak to James.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 I want to. 좀 더 공손하고 격식 있게 가면 I'd like to. 이러한 표현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패턴 하나 알려드릴게요. I can't wait to go home.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 나 못 기다리겠어. 빨리 하고 싶어. 이게 바로 I can't wait to. I can't wait to. 이거인데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표현인데 집에 가다는 go home이죠. 그래서 못 참겠어. I can't wait to. 집에 가는 거. go home. 뭐 한국어로 번역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고 싶어서 정말 못 견디겠어요. 등등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 느낌,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뭐 자막이 뜨고 이거를 번역해 보세요 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막 나 나온 지 지금 12시간 됐는데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간절하게 원할 때 맞다. 그때 이거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 I can't wait to go home. 이렇게 연결되면 가장 좋은 겁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아주 간절히 원하는 느낌으로 I can't wait to go home.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일 일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너 내일 일해? Are you working tomorrow? Are you working tomorrow? be 플러스 ing 진행형, 이 진행형 형태인데요. 보통 I'm studying, 나 공부하는 중이야. I'm eating, 나 먹는 중이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래인데요. 앞으로 확실하게 일어날 그런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re you working? 일하고 있어 라는 표현도 되지만 뒤에 tomorrow까지 붙이면 내일 일하세요. 내일 일할 거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 내일 일해? Are you working tomorrow? 너 내일 일하니? Are you working tomorrow?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친구 약속 잡고 싶을 때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Are you working tomorrow? 시간만 바꿔서 next weekend 혹은 next Friday 이런 미래 표현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그렇게 유치하게 굴지 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 너무 아이같이 굴거나 유치하게 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러지 마라는 의미로 Don't be so childish. Child, 이거는 어린 아이를 말하고요.
childish 이러면 진짜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정말 막 퇴퇴퇴 이거 내 거야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지 마 don't don't eat, don't go, don't swim 막 이렇게 동사를 넣을 수 있지만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넣어서 뭐 슬퍼하지 마 아니면 화내지 마 유치하게 굴지 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don't so childish 비동사를 빠뜨리는 건데요. 꼭 같이 넣어주세요. 우리가 I'm angry 여기서 M을 뺀 거랑 똑같습니다. I angry 조금 어색한가요? 아직 어색하지 않다면 문장을 많이 만나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올바른 문장과 내가 한 문장 뭔가 이상한데 몸에서 느끼기 시작하면 가장 좋습니다. Don't be so childish 비동사를 꼭 넣어주시면 좋고요. 가장 앞에 있는 don't 여기 강세 넣으시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Don't be so childish 그렇게 유치하게 굴지 마. Don't be so childish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7번째는요. 그녀는 20파운드 어치의 과일을 샀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일을 샀어가 아니라 어떤 금액을 얘기할 때는 이 표현을 떠올려 주세요. She bought 20 pounds worth of fruit. 그냥 우리 she bought fruit. 그녀는 과일을 샀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20 pounds 이거는 뭐 영국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뭐 20,000 won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앞에는 수치를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orth of 이걸 사용해서 어떤 값어치가 있는 이걸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worth of fruit 그 앞에 금액의 값어치가 있는 과일을 구매했다. 그 정도를 구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과일을 20파운드 이 해외여행 가서 산 겁니다. 그러면 She bought 20 pounds worth of fruit. 뭐 한국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2만 원, 20, 20, 그 다음에 20에다 1000을 곱하면 되겠죠? 그 1000은 thousands. 그래서 20,000 won 하면 2만 원이 됩니다. 저는요, 그녀가 아니라 주어를 저로 바꿔볼게요. 저는 과일 2만 원어치 샀습니다. I bought 20,000 won worth of fruit.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헷갈리시면 일단 여기 보면서 제가 보여드린 문장부터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몇 번 만나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내 식대로 바꿔서 말할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요. 아직 여유가 생기지 않았다면 천천히 가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8번째는요. 오늘은 그런 날이야. 잘 안 풀리거나 힘든 날들 있죠? 막 그런 날들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It's one of those days. 진짜 저 운동할 때도 평상시에 잘 되는데 갑자기 내 스매시가 막 진짜 상대방의 네트 거기다 그냥 탁 꽂혀버리는 겁니다. 거기 빈 공간에 딱 꽂혀야 되는데 막 진짜 막 나가고 이상한 데 되고 막 네트 때리고 이러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근데 뭐 오늘만 그런 날은 아니겠죠. 늘 잘 되는 게 아니라 10번 중에 한 3번 정도는 잘 안 되는데요. 그런 날들 중에 하나다. It's one of those day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막 잘 안 풀릴 때, 힘들 때 혼잣말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It's one of those days. 오늘은 뭐 그런 날이야. 뭐 그렇지 뭐. 아유 그럴 때도 있지. It's one of those days. 뭔가 이 초연한 느낌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야. 다시 해볼까요? It's one of those days. 한 번 더요. It's one of those days. 좋습니다. 9번째는요. 그녀는 놀라운 공연을 해냈어. 자,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해내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표현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 표현 외워주시면 돼요. She pulled off an amazing performance. pull off. 보통 동사에다가 이 전치사 같은 거 붙여서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 이런 걸 구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이 구동사를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pull off. 아주 어려운 것들을 해내다. 제가 막 열심히 연습해서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공연이 쉽지 않잖아요. 이거 성공적으로 공연해내는 거. 저도 예전에 뭐 뮤지컬 클래스 들으면서 뮤지컬 공연 때 받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때마다 떨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 해낸 겁니다. 그래서 pull의 과거형 pulled 이거 활용해서 she pulled off 그녀는 해냈습니다. An amazing performance 아주 놀라운 공연을 말이죠. 참고로 이 단어도 강세가 중요한데요. amazing이 아니라 amazing 중간에 강세 있어요. amazing 퍼포먼스 아니죠. performance 이것도 중간에 강세입니다. performance 그래서 놀라운 공연은요. An amazing performance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강세 꼭 신경 써보세요. 그녀는 놀라운 공연을 해냈습니다. She pulled off an amazing performance. 한 번 더요. She pulled off an amazing performance. 천천히 0.7배속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10번째는요. 그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했어. 영어로 바로 가볼게요. He promised it was the very last time. 이렇게 만들었죠? 가장 먼저 promise를 보면요. 약속하다인데요. 다시는 안 할게. 혹은 꼭 할게. 이런 식으로 맹세에 가까운 약속이 바로 promise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promise라고 하면 저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들어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He promised. 그가 약속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뭘 약속했죠? It was the very last time.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네, 그냥 last time이 아니라 very last time. 강세를 주면서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 마지막이다. 그 의미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과거니까 is가 아니라 was를 사용했고요. 야, 진짜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렇게 그가 약속했단 말이야. He promised it was the very last time.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promised 그리고 very. 이 부분에는 특히나 강세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He promised it was the very last time. 그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했어. 한 번 더 해볼까요? He promised it was the very last time. 그렇죠? 뭔가 내가 감정이입을 넣으면서 강세를 주면 그게 더 자연스럽게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지난주에 새 차를 샀어요. 이런 문장 있죠? 이거 보자마자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네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ey bought a new car last week. 자, 이거 조금 길어 보이지만 보통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원어민들은 많이 얘기하거든요. 보시면 They bought. 그들은 샀어. 누가 무엇을 했다. 이것부터 찾아주시면 문장의 첫 시작이 깔끔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다는 buy인데요. 이거의 과거, 샀어라고 하면 bought.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바뀌는 것들은 나오는 것마다 하나씩 외워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ed를 붙이는데 이거는 buy가 bought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거를 얘기하면서 몸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샀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뭘 바로 다음에 꺼내면 되죠? 뭐를 샀는지를 얘기해 주셔야겠죠? A new car, 새 차를 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They bought a new car. 다 같이 해볼게요. They bought a new car.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이나 장소 등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지난주라는 시간 표현이 등장했네요. 지난주는 last week. last week.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ey bought a new car last week.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 입이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실전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10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정말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것만 모았으니까 저랑 같이 차근차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영어로 하면 Everything will be fine. Everything will be fine. 자, 이번엔 사람이 아니라 everything, 모든 것. 이거를 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죠? will be fine. 잘 될 거다. 이렇게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될 거라는 건
will be를 꺼내주시면 되는데요. will은 미래 느낌, 비동사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will be는 어떤 상태가 된다.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상태, 잘된 상태로 된다 해서 will be fine이라고 하죠. How are you? I'm fine. 여기서 등장했던 그 fine입니다. Everything will be fine. 지금 뭔가 잘 안 돼서 낙심하고 있는 내 친구에게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Everything will be fine. Everything will be fine. 그렇죠? 두 번째 표현은요.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마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을 가져와 보겠는데요. 영어로 Don't give up. 앞에 강세 주면서 don't 이거 맨 처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를 시작하는데 주어는 그냥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빼고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주어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항상 주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빠졌네, 딴 데도 빼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해라고 할 때는 동사부터 시작해서 give up, 포기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은 don't를 넣어서 don't give up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Don't give up. Don't give up.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책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뒤에 거는 내가 자책하다라는 뭔가 탓하다라는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앞에는 꺼낼 수 있어야 돼요. 뭐죠? Don't. 그렇죠. 그 다음에 탓하다, blame, 너 스스로, yourself. 스스로를 탓하는 게 자책하는 거죠. 그래서 blame yourself. 이렇게 해서 너 스스로를 자책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Don't blame yourself.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탓이야. 다 내가 잘못했어. 이거 내가 왜 그랬을까? 네, 이렇게 계속해서 뭐 자기 탓을 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Don't blame yourself. 이 문제가 있는데 뭐 상대방의 잘못보다는 내 잘못이 큰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다 내 탓이야.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Don't blame yourself. 앞에 강세 강하게 들어가면서 Don't blame yourself. 자책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보이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볼 때는 저거 왜 저렇게 못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해보면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 It's not as easy as it looks.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as가 보일 건데요. 보통 as 형용사 as 형태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물론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독해할 때는 괜찮았지만 실제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교 대상 하나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예쁘다. You're pretty. 뭐 이렇게도 충분히 감동하겠지만 You're as pretty as flower. 꽃을 가져와서 너는 꽃과 같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면 느낌이 확 달라지지 않나요? 혹은 He is tall. 그는 키가 커. 이것도 괜찮죠. 그런데 He is as tall as 서장훈.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2m가 넘어가나 보다. 진짜 크나 보다. 이렇게 비교 대상을 가지고 오니까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부정이니까 그냥 as가 아니라 not as easy as, not easy. 여기 두 번 강세를 주시면서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발음할 수 있어요. is not as easy as. 뭐뭐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그냥 그녀 혹은 뭐 서장훈, 책 뭐 이런 것들을 대상을 가지고 와야 되지만 주어 동사도 쓸 수 있습니다. It looks. 그것이 보이다죠. 뭔가 눈으로 볼 때 look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it looks라고 하면 그게 보이는 것만큼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되겠죠. It's not as easy as it looks. 천천히 해볼까요?
It's not as easy as it looks.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이 멜로디 not as easy as 요 멜로디 잘 살려주시면 상대방이 훨씬 더 알아듣기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내일 뭐 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일 뭐 하세요? 영어로 What are you doing tomorrow? What are you doing tomorrow? 정말 간단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be 플러스 ing 이게 진행형도 되지만 미래 느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냥 What are you doing? 너 뭐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뒤에 미래 표현이 등장했다. tomorrow는 내일이죠. 그럼 내일 뭐 하고 있어가 아니라 내일 뭐를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What are you doing tomorrow? 한 번 더 해볼게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는 영어로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doing? do 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talk about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다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What are you talking about?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A라는 주제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B라는 주제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전혀 이해되지 않는 헛소리를 한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래서 미드나 영화 보면 주인공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막 답답한 얼굴로 Hey, what are you talking about?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인도식 영어로 해봤는데요. 나라마다 조금씩 이 발음은 조금씩 다르지만 강세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식 발음이 조금 섞여도 괜찮으니까 강세를 꼭 주면서 얘기해보세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talking. 여기 두 번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장은요. 그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뭐뭐 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한 건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It's not like. 바로 이거죠. It's not like he did it on purpose. It's not like를 사용해서 뭐뭐한 것도 아니잖아. 뭐 뒤에는 문장으로 어떤 것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잖아. 그가 일부러 먹은 것도 아니잖아. 내가 뭐뭐 했던 것도 아니잖아. 뭐 어떤 것도 다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 본다고 완벽하게 이해돼서 나 쓸 수 있어 라기보다는 이 지금 만나고 다음에 또 만나보고 이렇게 몇 번 만나보면서 눈에 익고 입에 익으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꼭 입으로 얘기하면서 내 문장이다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He did it. 그가 그것을 했어. On purpose. 일부러 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On purpose에서 고의로 일부러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s not like 에이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He did it. 그가 그것을 했는데 on purpose. 일부러 하는 거죠. 일부러 한 것도 아니잖아. It's not like he did it on purpose. 이렇게 세 가지 의미 단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하나씩 꺼내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떠나기 전에 문을 꼭 잠가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뭔가 물을 저번에도 좀 열고 갔었는데 그럼 물이 막 새가지고 막 넘치고 막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해줘라는 느낌으로 이 패턴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Please make sure you lock the door before you leave. 바로 make sure입니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please를 넣어서 공손한 느낌을 더하고 있네요. Please make sure. 확실하게 해주세요. Please make sure. 뭐를 확실하게 하죠? You lock the door. 네가 문을 잠그는데 언제죠? Before you leave. 네가 떠나기 전에. before를 사용해서 뭐뭐 하기 전에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make sure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뭐 공손하게 하기 위해서 please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Please make sure. 말투도 약간 단호하게 꼭 그렇게 해주세요. Please make sure. 확실하게 해주세요. Please make sure. 자, 그 다음에 뒤에 어떤 거 시킬 건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너가 문을 잠그다. You lock the door. 네가 떠나기 전에
before you leave. 이걸 하나씩 여러 번 따라한 다음에 좀 익숙해졌다. 그럼 붙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Please make sure you lock the door before you leave.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째는요. 내일 꼭 전화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까요? I'll make sure to call you tomorrow. 이번엔 make sure를 I will에 붙였습니다. I will은 뭐죠? 내가 뭐뭐를 할 거야 라는 미래 느낌이죠. will의 축약형이 요 L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발음은 I will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원어민들이 빠르게 얘기할 땐 I'll처럼 발음되기도 합니다. I'll make sure.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뭐 처음 만나는 단계니까 I will make sure. 이렇게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편한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나중에는 이 방향도 꼭 한번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ll make sure. 확실하게 할게. To call you tomorrow. 여기서 그냥 call you가 아니라 동사 앞에 to를 붙였는데요. 그럼 미래 느낌이 돼요. 그냥 call you 하면 너한테 전화하다. 다로 끝나지만 to call you, to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전화하는 거 확실하게 할게. 이런 느낌으로 살짝 바뀌게 되는 거죠. 문장을 길게 말할 때 정말 유용한 게 바로 to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만나보실 거니까 보고 나도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ll make sure to do my homework. to를 사용해서 숙제를 하다 넣었죠. 내가 숙제 확실하게 꼭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call you tomorrow. 내일 전화하다 라고 하고 있죠. I'll make sure to call you tomorrow. 내일 전화하는 거 내가 꼭 확실하게 할게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ll make sure to call you tomorrow. 마지막 10번째는요. 그녀는 설명을 명확하게 잘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한다 라고 할 때 원어민들이 또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 있어요. 바로 이거죠. She does a good job of explaining things clearly. 바로 do a good job of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do a good job of 이러면 무언가를 아주 잘한다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good job 잘했는데 이렇게 칭찬할 때 많이 사용하죠. 이걸 약간 문장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of 다음에는 동사의 ing 형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로 내가 주인공이 되면 I do겠지만 그녀가 주인공이 되면 she does a good job of. 한 번 더 해볼까요? She does a good job of.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단이고요. 뒤에는 이제 ing 형태로 바꿔야겠죠?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데 explaining things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뒤에 ly 붙은 이걸 부사라고 하는데 용어를 기억하기보다는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더해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clearly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냥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잘한다. explaining things clearly 이렇게 하고 있죠. 의미단위 두 개 나눠보면 she does a good job of 여기까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한번 따라해 보세요. She does a good job of. She does a good job of. 이게 자연스러워졌다면 explaining things clearly. explaining things clearly. 이렇게 한번 더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되면 She does a good job of explaining things clearly. 이렇게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영어로 모조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도 따라하기 쉽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같이 소홀받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쉬운 문장, 간단한 문장은 3초 안에 바로바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얘가 거미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걔는 거미 무서워해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한번 같이 바꿔볼게요. He is afraid of spiders. 바로 afraid, 두려워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볼 건데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마치 패턴처럼 be afraid of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he is afraid of 그는 무서워합니다. 바로 뒤에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만 하면 문장이 끝나기 때문이죠. 자주 사용하는 패턴들은 제가 문장을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기억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까먹었다고 해도 제가 급할 땐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올 테니까 매일 아침 미니멀 영어 함께 하는 거 이것도 꼭 잊지 말고 들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he is afraid of라고 했는데 한 가지 더하면 강세입니다. afraid가 아니라 살짝 작게 한 다음에 강세를 afraid 여기 강하게 주는 겁니다. afraid, afraid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내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돼요. He is afraid of spiders. 그는 거미를 무서워합니다. 마치 한국어에서 그는 거미를 무서워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영어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꼭 이런 식으로 강세도 만들면서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거 10문장 준비했거든요. 정말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그게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어. 뭐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도 있겠지만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때 이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That means a lot to me. mean인데요. 뭐 나쁜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의미하다, 뜻하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어를 사람 주어가 아니라 그게 의미가 있어라고 하고 있으니까 that 이걸 가지고 왔어요. That means 그게 의미가 있어 a lot 많은 의미가 있어 라고 하고 있죠. 여기까지 해볼까요? That means a lot 사람 주어가 아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면 이 방에는 의자가 많아 라고 하면 the room, this room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라고 하니까 that means a lot 이렇게 들어갔고요. 나에게 이 추가 느낌은 to me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사용해서 that means a lot to me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해볼게요. That means a lot to me. 너네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더 하고 넘어가 볼게요. That means a lot to m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꼭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해주시고요. 사람이 많거나 말씀하시기가 약간 부끄럽다면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리고 말한다는 느낌만 좀 내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거 뭐에 쓰는 거야? 정말 생소한 물건 우리 만나보는 경우 많죠? 저도 요즘에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라는 물건들 한 번씩 만나는데요. 그거는 영어로 What's that for? What's that for? What's that? 이러면 그거 뭐야? 라는 의미입니다. 지나가다가 What's that? What's that? 그거 뭐야? 그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요. 여기 for까지 더하면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야? 뭐에 쓰는 거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물건이 등장했다. 이제 한 호흡에 바로 나오셔야 돼요. What's that for? What's that for? 뭐에 쓰는 거야? 그거 뭐야? 어디다 쓰는 건데? 이 모든 표현이 바로 What's that for?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나중에 그 상황이 오면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저녁 식사는 어떤 상태인데 준비된 상태다라고 해서 Dinner is ready. 간단하게 끝났죠? 보통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해서 먹다, 마시다, 달리다, 가져가다, 만들다 이건 의미를 가지는 건데요. 그냥 상태를 말할 때는 비동사 I는 am이 되고 she는 is가 되고 dinner is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사용한다는 게 사실 뭐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럴 때는 잘 나오는데 이 갑자기 얘기하려고 하면 여기서 쓰는 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면서 이 상황에서는 dinner is가 나오면 되겠구나 라는 걸 연습해 주셔야 돼요. Dinner is ready.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데 없는 상태에서 바로 나와야 내 실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계속 연습해 보는 겁니다. 한 번 더요. Dinner is ready. Dinner is ready. 이렇게 말이죠. 네 번째는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 이러면서 얘기도 잘 못하고 얼굴 빨개진 사람들 있죠? 에이, 부끄러워하지 마.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Don't be shy. Don't be shy.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nervous, shy. 영어 쓸 때마다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막 수줍고 부끄러운 거. shy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마라고 해서 don't be shy라고 하고 있죠. 뭐뭐 하지 마. don't. 먹지 마. don't eat. 가지 마. don't go. 뭐 이렇게 바로 일반 동사 말해도 되지만 여기서도 수줍어하는, 부끄러워하는 이라고 하는 게 shy지 부끄러워하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don't be shy. 항상 비동사와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슬픈 sad, 행복한 happy, 그리고 똑똑한 smart.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 비동사와 항상 함께 이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보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Don't be shy. Don't be shy.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5번째는 너가 틀렸어. 네, 정말 보통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정말 빡빡 우기거나 이거 동의하고 그래 뭐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 갑자기 그냥 대화하다가 이거 탁 얘기하면 좀 무례할 수 있습니다. You're wrong. You're wrong. 우리도 갑자기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야 당신이 틀렸어요. 너가 틀렸어 이러면 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야 되는 상황도 있죠. 야 이건 진짜 네가 틀렸어. You're wro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틀린, wrong. 당신이 잘못됐어요. You're wrong. 한번 내볼게요. You're wrong. 네, 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긴 해서 돌려 말하는데요. 직설적으로 하면 You're wrong. 바로 나오시면 돼요. 6번째는 최선을 다할게요. 어떤 일을 맡게 됐을 때 제일 좋은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죠. 저도 처음에 어떤 강의를 하게 됐을 때 혹은 책을 처음에 쓰게 됐을 때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은 영어로 I'll do my best. I will이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게 축약형으로 빠르게 원어민들이 발음하다 보면 I will이 아니라 아으처럼 발음될 수 있어요. I'll 이렇게 말이죠. R을 좀 더 크게 하고 을을 살짝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뭐를 하겠습니다 라는 미래의 느낌이 됩니다.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라는 의미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do my best. do my best.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I will do my best. 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주먹을 꽉 쥐고요. 이런 느낌, 화이팅! 이런 느낌으로 I will do my bes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화이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콩글리시고요. Go for it. 요게 좀 더 괜찮은 표현입니다. Go for it. 파이팅 이거는 콩글리시니까 한국인끼리만 써주세요. 그리고 7번째는요. 할 일이 많지만 감당할 수 있어요. 뭔가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하다는 이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I have a lot to do, but I can handle it. 바로 handle인데요. 손이 hand죠. 손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다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의미가 확장되면 좀 더 잘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I can handle it. 그거를 잘 다룰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까지 의미가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부터 보면 I have 주어 동사. 항상 기억이 안 나면 주어 동사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나 가지고 있어. A lot.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게 to do. to를 사용해서 미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많다가 아니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I have a lot to do. 헷갈리시면 요거 문장 일단 그대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비슷한 거 to 나오는 것들 여러 번 보다 보면 헷갈리는데 좀 그런데 저거였나? 저거구나. 내가 왜 헷갈렸나 싶을 정도로 확 와닿는 순간이 있을 건데요. 저도 새로운 걸 볼 때 막 엄청 똑똑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진짜 천재, 똑똑한 애들이 한 번에 이해되고 확확 지나갈 때 저는 한 박자 느리게 좀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차피 만나게 됩니다. 조금 빨리 가는 것보다 결국 꾸준히 잘 가서 정상을 찍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왜냐면 빨리 간 친구들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한 번에 이해한데도 여러 번 보면 되니까 제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I have a lot to do.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But I can handle it. 하지만 저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다 같이 해볼까요? I have a lot to do, but I can handle it. 한 번 더 해볼까요? I have a lot to do, but I can handle it. 좋습니다. 8번째는 미안하지만 오늘 밤에 선약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약속이 있다. 뭐 그냥 엄청난 뭐 진짜 약속이 아니라 그냥 뭐 누구 만나기로 하고 어디 가기로 하고 이 정도 약속은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I'm sorry. I already have plans for tonight. 바로 plans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냥 plan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A가 되면 B가 되고 C가 되고 이런 착착 진행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뭐 약속은 plans, s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I have plans 하면 약속이 있다인데요. 여기서는 already를 붙여서 I already have plans. 이미 약속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선약이 되겠죠. 선약이 뭘까? 단어 하나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쉬운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계속 만드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어민들도 보면 우리가 막 토익이나 어려운 시험에서 봤던 그런 막 진짜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아는 단어인데 이런 식으로 조합했네 라는 순간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연습해 보는 거죠. I'm sorry, I already have plans. 미안하지만 제가 선약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for tonight. 오늘 밤을 위한 약속이니까 오늘 밤에 선약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m sorry, I already have plans for tonight. 한 번 더요. I'm sorry, I already have plans for tonight.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가 진짜 말하듯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아직 이 단계까지 안 오셨으면 문장 따라하는 거 뭐 약간 기계적으로 딱딱하게도 좋으니까 계속 해보시고 좀 자신감이 생기면 연기 더 해보시는 거예요. 9번째는 저녁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하자라는 표현인데요. 이거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거 많이 쓰죠? 원어민이 많이 쓰는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Let's catch up over dinner. 뭔가 못했던 얘기하자고 했는데 얘기하다 talk나 tell, say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catch up도 이 상황에서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잡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오랫동안 못 만났으면 밀린 얘기들을 우리 쭉 따라잡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catch up을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Let's catch up. 보통 이제 오랜만에 만난 사람끼리 못다한 얘기를 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dinner가 아니라 over dinner 하면 저녁을 먹으면서 쭉 계속해서 먹으면서 얘기하자는 의미가 돼요. 다 같이 해볼까요? Let's catch up over dinner.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기 홍대 입구역 4번 출구에서 만나서 와 반가워. 그런데 갑자기 배가 꼬르륵 거리는 거예요. 배가 고프네. 야 우리 저녁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하자. 영어로요? Let's catch up over dinner. Let's catch up over dinner.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는요. 그가 한 말이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네, 어떤 재미있는 분께서 한마디를 딱 했는데 빵 터진 겁니다. 전부 다 막 까르륵거리면서 웃은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 왜 이래? 라고 하면 What he said made everyone laugh. make 동사를 사용해 볼게요. make는 만들다. 뭐 영화를 만들거나 핸드폰 만들고 아니면 케이크를 만들고 이렇게 새로운 걸 창조해낸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뭐뭐 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도 make를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도 과거니까 made. 만들었어요. everyone. 누구를 만들었죠? 모두를 만들었죠? 뭐하게 만들었어요? laugh.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 laugh라고 하거든요. 웃게 만든 겁니다. made everyone laugh.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처음에 익숙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자, what he said. what 주어 동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what he said는 그가 말했던 것, 그가 했던 말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he said made everyone laugh. 그가 했던 말이 만들었습니다. 모두를 웃게. 영어식 어순대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하면 야, 그가 했던 말이 모두를 웃게 했어. What he said made everyone laugh.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될 수 있구나. 한번 만나보면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문장 만났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계속 접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왠지 친숙하게 느끼고 그런 게 있거든요. What he said made everyone laugh.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과 눈으로 휙 지나가는 거 차이 있으니까 꼭 소리내서 얘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문장들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열쇠를 찾고 있어요. 3초 안에 안 나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영어로 같이 해보면요. I'm looking for my keys. 이게 한 번에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으면 Thank you. 바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look for 이 동사를 사용해서 I'm looking for 라는 첫 번째 의미 단위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look for은 어딨지 이러면서 이렇게 찾아 헤매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I'm looking for 라고 하면 나 지금 찾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딨지 하면서 찾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이렇게 멜로디 넣어가면서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나 찾고 있어 라고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뭘 찾고 있는지 얘기하면 문장이 끝납니다. My keys, 내 열쇠를,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 열쇠 꾸러미라면 복수 형태로 my keys 끝에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열쇠를 찾고 있어요 라는 말은 영어로 I'm looking for my keys. 이렇게 하나씩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알고 여러 번 따라하다 보면 그 상황이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찾고 있어. 이게 아니라 I'm looking for my keys. 영어로 말했네. 이렇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0문장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늘 날씨가 매우 춥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문 밖을 나서면 제가 이 말을 항상 하거든요. 이제 얼음이 진짜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꽤 춥더라고요. 그럴 때 It's very cold today. It's very cold today. 가장 먼저 cold는 차가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날씨를 말할 때는 추운입니다. 그리고 사람 주어를 쓰기는 어색하잖아요. I'm cold, he's cold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춥거나 감기에 걸렸다 이렇게 보지 날씨가 춥다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it is 이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날씨나 요일 이런 것들 얘기할 때 it is를 사용해요. 그래서 it's very cold 매우 춥네요. 네, 매우 very 여기 강세는 넣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더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today. It's very cold today. 자, 이제 나갔는데 춥다. 뭐라고 혼잣말로 말하면 된다고요? It's very cold today. 아니면 친구들이 있을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정도는 내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춥네 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It's very cold today. 오늘따라 좀 춥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싼 것은 없나요? 네, 가면 더 싼 거. 네, 재질이 비슷하다면 더 싼 게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점원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가게 갔을 때 뭐뭐가 있나요? Do you have? 뭐 이거 주세요라고 바로 말할 수도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일단 그 존재 여부를 물어봐야겠죠. 그게 바로 do you have입니다. 그래서 do you have this? 이거 있어요? 저도 이 표현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이 제품 이름까지 잘 모르니까 그냥 사진 가지고 가서 do you have this?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가져가 볼게요. 어떤 건 어떤 건데 더 싼 어떤 게 없는지 물어봅니다. anything cheaper.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렇게 thing자로 끝나는 것들은 뒤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건 어떤 건데 더 싼 어떤 거다. 이렇게 해서 anything cheaper. cheap. 이게 싼이라는 의미고요. 비교를 하면서 더 싼 하면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것보다 더 싼 거. 그러면 보통 끝에 er를 많이 붙이거든요. cheap은 cheaper.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의미단위 두 개입니다. 뭐뭐가 있나요? Do you have? 더 싼 어떤 것. Anything cheaper. 더 싼 거 없어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한 번 더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 어디 사니? 네, 보통 사람과 사람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질문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갑자기 만났는데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건 물어보지 않죠? 이름이 뭐예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어디 사세요? 이런 기본 질문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대화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Where do you live? 이거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일단 가장 먼저 어디인지 궁금하니까 Where? 너는 사니?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당신은 어디에 사세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어디 사세요? Where do you live? 여기서 do you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상시에 늘 어디 사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뭐 어디 사셨었나요? 과거로 바꾸면 Where did you live? 이런 식으로 시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거,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나는 살다 live 대신 헬스장에 가다 go to the gym. 이걸 어제 배웠는데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Where do you go to the gym? 헬스장은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배운다, 썩는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나중에 새로운 문장이 와도 겁먹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TV 좀 꺼줄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TV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럴 때 TV 앞에 있는 내 친구에게 혹은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Can you turn off the TV? 자, 여기서 가장 먼저 can you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죠. 상대방한테 뭐뭐 좀 해주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Can you?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는 Can I? 여행 영어 패턴에서 늘 등장하는 겁니다. 뭐뭐가 있나요? Do you have? 제가 해도 될까요? Can I? 해줄래요? Can you? 이런 것들 바로바로 생각과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패턴들은 더 크게 얘기하면서 내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뒤에 이제 TV를 끄다라고 들어갈 건데요. 끄다는 turn off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TV를 이렇게 뭐 버튼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켜고 끄고 했었거든요. 네, 요즘 내 친구들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돌리다가 turn이거든요. 돌려서 켜다, turn on. 돌려서 끄다, turn off. 이걸 사용해서 뭐 TV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말할 수 있고요. 히터도 말할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전자기기들 모두 얘기할 수 있습니다. TV를 끄다라고 하면 turn off the TV. 나중에 TV를 켜다도 한번 해보세요. turn on the TV.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TV 꺼 이게 아니라 꺼줄래요? 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러면 can you 패턴 넣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Can you turn off the TV? 한 번 더요. Can you turn off the TV?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얼마나 자주 책을 읽나요? 너 책 읽는 거 좋아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항상 책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너 책 얼마나 자주 읽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질문 하나뿐만 아니라 뭔가 파생된 질문이 한두 개 정도 더 있으면 대화가 끊기지 않고 쭉 갈 수 있을 건데요. 그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 하나가 How often입니다.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How often을 사용해서 빈도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얼마나 자주, 이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죠. 뒤에는 우리 아까 했던 비슷한 느낌, do you를 사용해서 질문해 볼게요. 뭐 하세요가 do you, 책을 읽다 read a book. 이렇게 책을 읽다 했을 때 read a book, 이게 한 번에 딱 떠오르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덩어리로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얼마나 자주 뭐뭐 하세요? 책을 읽다. 이렇게 영어의 어순대로 나오는 거 계속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국어를 만든 다음에 그대로 그 순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how often이었지. 그 다음은 이제 영어로 질문하는 거. 책을 읽으시나요? Do you read a book? 네, 그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 순서가 영어에선 정말 중요하거든요. 좀 순서 좀 다르게 하면 어때요? 한국어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영어는 정말 어색해지거나 다른 의미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순서를 지켜서 얘기해 주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냄새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 정말 못 견디는 냄새 있잖아요. 뭐 진짜 싫어하는 음식의 냄새라든지 아니면 요즘 길거리 지나가다가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I can't stand this smell. 참거나 견디다. stand up, 여기서 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참거나 견디다라고 할 때도 동사 stan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can't stand. 나 참을 수가 없어. 뭐뭐 할 수가 없어라고 할 때도 I can't. 강세 주면서 I can't. 이거 떠올려 주시면 좋아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뭐뭐 있어요? Do you have? 뭐뭐 해줄래요? Can you? 전 할 수 없어요. I can't. 이렇게 동사 사용해서 가장 앞부분을 완성해 주시면 문장을 풀어갈 때 정말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참을 수 없어요. I can't stand. 여기서 이제 뒤에 뭘 넣으면 되겠죠? 뭐를 참을 수 없는지만 넣으면 완성되고 끝나는 거죠. 이 냄새, this smell. 이렇게 하면 문장 끝납니다. 그래서 앞부분 바로바로 얘기하는 거,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냄새 못 참겠어요. I can't stand this smell. I can't stand this smell. 냄새. 이런 감정이입이 돼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일곱 번째는 피아노를 더 잘 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피아노 더 잘 치고 싶어. 뭔가를 더 향상시키고 잘하고 싶다고 할 때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I want to get better at playing the piano. 바로 get better at. 강세는 get better at. better에 좀 주시면 좋고요. 뭐뭐를 더 잘하다, 더 향상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는 어떤 행동을 더 잘할 건지 동사의 ing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play the piano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형태가 어떻게 바뀌죠? playing the piano. ing 동사에 넣어주시면 돼요. 가장 앞에는 우리 can I, do you have 했던 것처럼 나 무언가를 하고 싶어, 뭐뭐를 하기를 원해. I want to. I want to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 want to get better at playing the piano. 1, 2, 3 세 가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뭐뭐 하고 싶어. I want to. 뭐뭐를 더 잘하다. Get better at. 피아노 치는 것. Playing the piano.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싶어요. I want to. 더 잘하는 거. Get better at. 피아노 치는 거. Playing the piano. 이렇게 하나씩 연습해 주시고 특히 안 되는 부분 위주로 더 많이 따라한 다음에
붙여서 쭉 자연스럽게 가보는 겁니다. I want to get better at playing the piano. 한번 더 해볼까요? I want to get better at playing the piano. 안 되는 부분 따로, 되면 다시 한번 붙여서 쭉. 이거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돼요. 8번째는 물 한 잔 가져다 줄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쉬운 동사를 활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받거나 얻거나 사다라고 할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동사가 바로 get인데요. 네,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본 중의 기본 동사입니다. 얻다, 받다, 사다, get.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의미만 있지 않거든요. 이게 가져다 주다, 사다 주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냐면 Can you get me a glass of water? get 다음에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지,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이게 순서대로 나오면 되는 거죠. Get me, 나한테 가져다 주는 거고요. A glass of water,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긴 조금 어색하고요. 이렇게 물 한 잔, a glass of, 이런 것처럼 앞에 뭔가 형태를 만들어주는 이런 표현과 함께 잘 등장합니다. A glass of water, a bottle of beer, 맥주 한 병,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줄래요? 아까 나왔던 거죠. 부탁할 때 Can you? 자, 그 다음 형태는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가져다 주다 뿐만 아니라 그냥 주다, 사다 주다, 건네주다 등등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동사는 뭐 get 대신에 여기서는 give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혹은 pass가 사용되기도 해요. 하지만 형태는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무엇을. Get me a glass of water. Get me a glass of water.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Get me a glass of water. 물 한 잔 가져다 줄 수 있나요? Can you get me a glass of water? Can you get me a glass of water? 이렇게 되는 거죠. 9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아, 왜 그런지 알겠다. 그게 설명되는구나 라고 해서 설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explain을 사용하시면 이 표현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That explains it. That explains it.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게 그걸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현은 그대로 외웠다가 바로 써주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사실은 잘 안 떠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실제 상황에서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면 이게 좀 익숙하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연기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막 의문스러운 것들을 시원하게 설명한 겁니다. 아, 내가 오해했었네. 그래서 그렇구나. That explains it. 아, 그렇구나. That explains it.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그는 나이에 비해 키가 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게 아니라 나이에 비해서 크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He's tall for his age. 바로 for를 사용한 건데요. for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비교 대상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큰 게 아니라 나이에 비해서, 또래에 비해서 크다라고 할 때는요. for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He's tall for his age. He's smart for his age.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 뭐 어떤 상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for his age, 나이에 비해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아, 그는 키가 큽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he is tall. He is tall. 아, 그런데 뭔가 좀 밋밋한데 보통 이 나이 때 되면 한 150cm여야 되는데 162cm라고? For his age. 이것만 더하면 되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He is tall for his age. 감정이입, 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미국에 가지 않고도 비슷한 느낌을 한번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e is tall for his age. 한 번 더요. He is tall for his age.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제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나 지금 찾고 있어. 아, 뭘 찾고 있냐면 내 열쇠들을 말이야.
하나, 둘 의미 단위 붙여서 얘기하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봤고요. 이거 그냥 넘기기보다 꼭 한번 댓글로 써보고 말해보면서 마무리해보세요. 이게 습관되면 정말 나중에는 다른 분들보다 2배, 3배 효과 확실하게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습관이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